네, 시황센터 알아보고 왔습니다. 코스피 2,500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또 종목별로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볼 게 많죠.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유스타 이창희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전 8시, 9시 시간대인 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김태성 팀장, 정태근 팀장 그리고 유창희 대표 함께하고요. 원래 김태성 이사였나 보네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요. 세 가지 먼저 OX 보도록 하죠. 첫 번째 OX 종목 말이 많았던 오늘 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94,000원, 95,000원대까지 왔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시죠.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에 대해서 OX 나뉘어졌는데 유창희 대표님, 네, 무엇이 좀 걸리십니까? 좀 지금 비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서. 네,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죠.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진 않아요. 30% 정도 올라왔으면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걸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인가,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이 엄청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좋게 보고 있는데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결국 2,500을 계속 못 넘기고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그런 신호들이 좀 2,500 이상 갈 수 있다. 2,600이든 2,700이든 여기서 최소한 종합주가 지수가 4에서 5%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먼저 4%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 네. 그런데 정태근 팀장님, 보면은 SK하이닉스도 네. 이 AI라는 그 시장의 열풍을 딱 눈치채고서는 AI 생기고 오픈 채팅 생기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해? 반도체가 필요해? 서버가 필요해? 그럼 우리다. 이걸 네. 좀 어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이드 디시고요. 메인 디시는 네. 이제 DDR5죠. DDR5. 그러니까 네. 원래 IT는 DDR5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 회복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전제를 깔게 되면은 먼저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만 보게 되면은 DDR5만 나오게, 그러니까 사파이어 레피즈만 나오게 되면 해결된다고 좀 봤는데 제가 좀 먹는 걸로 비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중국집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중국집에서 물론 짜장면 많이 팔면 도움 돼요. 그런데 라족이라든지 탕수육이라든지 요리를 팔게 되면 매출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짜장면이 DDR4고요. 그리고 DDR5가 요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매출이 이제 DDR5가 나오게 되면서 완전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지금 시점에서 많이 의견이 엇갈릴 겁니다. 엇갈릴 건데 저는 일단은 O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2019년 1월 달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12월과 1월 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바뀌게 되면서 1월 달 올라왔었고 2월 달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2월 달 가격 조정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꺾이잖아요. 안 꺾이는데 조정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오늘 이후에 내일 쪽에 1%, 2% 조정이 나오면 그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조정 나오면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모건스탠리에서 어떤 얘기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9번 물어봤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모건스탠리가 빙하기 끝나간다.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기억을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 결론은 하나예요. 4분기까지 안 좋고 2분기에 돌아선다. 이게 리포트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탑픽이었고 LG 디스플레이가 탑픽이었어요. 근데 저도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은데 지금 모건스탠리 그때 당시 리포트대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때 나왔던 목표가가 1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물론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리포트를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11만 원까지는 매수 그리고 홀딩 관점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네. 지금 이전에 4년 전에 사이클하고 비교하신 분들 좀 많았어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 이번에도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두 분의 의견은 좀 나뉘어졌지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핑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중에 20% 가깝게 급등을 했고 거의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라주고 있어요. 이 역시도 토큰증권 제도와 수혜주로 꼽히는데 상승세 이어갈까요? 의견 주시죠. 유창희 대표님 여기서는 오를 주셨네요. 네, 좀 테마주예요. 테마 시장이에요. 네.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군들은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약간 윗골이 나온 부분들이 좀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특히 STO 관련해가지고 증권형 토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증권사들이 절치부심하고 있고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AI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로봇은 충분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러면 증권형 토큰 STO 관련해서도 증권사가 절치부심했다라면 뭔가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그 과거의 흐름을 보면 증권사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러니까 그 스펙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내놓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출시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핑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런 플랫폼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그 유통과 거래를 정부는 막겠다라는 것이고 증권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핑거는 그 중간 플랫폼을 관련해서 어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조금은 더 관련된 약간 서로 간의 그 정부하고 증권사 간의 핑퐁 게임이 계속 이루어질수록 조금 더 핑거 같은 기업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유창희 대표님은 지금이 종목 장세고 워낙 테마로 또 강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핑거가 힘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X인데 네. 사실 이 STO 이야기가 나오면서 옥션 관련주들이 올랐었고 그리고 네. 증권 금융주들도 좀 올랐고 이번에 또 핑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숙제는 많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토큰형,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 진행이 될 건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핑계가 수혜가 되는 건 맞아요. 수혜가 되는 거 맞고 그리고 나서 차트를 봤는데 지금 자리에서 잡을까 말까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설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X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어쨌든 잘 보세요. 지금 토큰 증권이라는 건 어쨌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법적 장치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금융투자업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거래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플랫폼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품 중개업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권에서 들어와서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가상화폐 거래하는 그쪽에서 과연 금융투자업체로 등록을 할까요? 제가 볼 땐 안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까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증권사 이쪽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혜가 되게 된다는 핑거를 봐야 되는데 이 핑거가 핀테크 플랫폼 구축을 전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프로그램만 살짝 바꿔주게 되면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제도권 들어와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증권사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라면은 핑거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단지 지금 자리에서 따라잡을까 말까 이건 사람 성격에 따라서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오전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의견이 달라지시나요? 이런 맨날 일이 잘 달라요. 없어요. 의견이 찬 날이 없었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성향을 잘 알겠고요. 그럼 마감에 산다 종목은 확실하게 이제 두 분만의 성향으로 고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쉽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AI보다 사업 영역 확대에 주목하는 기업 그리고 새로운 수요입니다. 혹시 새로운 수요가 AI는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만약 그렇게 연관돼 되면 있어요. 또 연관돼 완전 있어요. 반전되는 종목인데 열어볼게요. 지니뮤직, 선익시스템 갖고 오셨고요. 다시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특히나 하드웨어 쪽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은 뭐 꼭 이건 메타버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쵸, 뭐 OLED, OLED 쪽에 좀 힘을 받고 있어요. 음. 반도체만큼은 아닌데 상당히 좀 관련된 기업들이 몇몇 기업은 뭐 한 20%씩 오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OLED 패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대형 패널, 그러니까 TV라든지 모니터 쪽이 아니라 좀 중소형 패널 쪽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 그동안 LCD 패널 썼다라면 이제는 OLED 패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OLED 그 패널에 적용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LCD로 썼는데 OLED에 적용이 되면서
이 화면에 화소소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죠. 전장 그 좋은 차량들 보시면 뭐 한 1억이 넘는 차량들 보면 뭐 OLED로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갈수록 내장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OLED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형 패널 증착기 관련해서 전 세계 점유율이 80%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매출이 이제 LG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LG가 대형 쪽에서 중소형으로 지금 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한 2달 정도 주가가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매수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2만 7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익 시스템 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어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지니뮤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보다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AI 쪽으로 테마로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안 엮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빼먹지 않게요. 네. 일단은 들어보시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는데 이게 지금 구글 AI 팀에서 뮤직 LM 논문을 공개하게 되면서 이게 AI 관리로 엮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구글 플랫폼 쪽으로 음원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요거 때문에 지금 AI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회사 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또 AI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AI 그리고 구글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챗 GPT가 AI 쪽 엮이고 있는데 물론 그쪽 엮여서 뭐 변동성 크게 나오면 좋긴 한데 그런 것 어떻게 우리가 그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테마로 엮이는 것보다 본업에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업 확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KT랑 LG U+가 주요 주주사인데 이쪽으로는 이제 그쪽 회사들 번들 서비스에 진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KT 쪽 같은 경우는 AI 로봇에 진입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도 주요 주주사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컨텐츠를 진입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적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쪽 사업도 보게 되면은 미국 타이달이라든지 중동의 안강미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쪽 플랫폼이 있는데 이쪽으로 또 음원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센트라든지 화웨이 쪽으로 공급하고 2022년도 같은 경우 또 틱톡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중국 쪽은 뭘 하더라도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음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2년도 음원 매출 같은 경우도 해외 쪽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이미 210억 원을 넘었는데 2021년도에 보게 되면 음원 매출이 24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이제 연말 결산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2021년도를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굳이 AI라는 테마가 엮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란지 해외 사업 확장되고 있는 부분만 부각이 되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갈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시쯤인가 가격을 드렸을 때는 이게 4% 상승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가 4,550원에서 4,650원 설정을 했는데 적어도 오늘 시가 이하로만 매수를 하자라고 좀 정정을 할게요. 오늘 시가가 4,765원인데 요 가격 아래만 매수를 하자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4,3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뮤직 오늘 시가 이하에서 매수해보자. 목표 주가 5,200원, 손절가는 4,35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까지 봤고요. 현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 넘는 상승을 2,481.6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가깝게 오르면서 오후 들어 탄력도를 조금은 더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780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유창희 대표님, 동시효과 특징주 전해주시죠. 네, 이스페타시스를 좀 봤습니다. 네. 지금 AI 이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강점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수혜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시장이 당장 꺾일 리는 없겠습니다만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힘을 좀 내고 있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개별 종목 장세는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오늘 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대량의 거래까지 좀 수반이 됐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동시효과 특징주는요? 상당히 오랜만에 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프리카 TV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오늘 왜 제가 말씀하실 때 자꾸 웃으세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뵈니까 좋아서 웃었어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TV가 그동안 상당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었습니다. 2021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7만 5천 원 보고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가나 하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국 이거더라고요. 베트남 쪽으로 이제 베트남 국영방송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해외 쪽 진출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서 결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감소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제 이용자 감소를 타개할 만한 이제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동남아 시장을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효성 첨단소도 그렇고 효성 TS도 그렇고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많이 오른 종목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바닥에 좀 돌아서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코스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섹터 약간의 좀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 게임주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AI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